질의해 주십시오. 네, 경북 경산의 조지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 지금 청년 일자리 매우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전 정부만 탓할 것이 아니라 9월 달에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네, 청년의 첫걸음을 응원하는 청년 정책을 발표하셨던데 이거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걸 발표하셨습니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가 좀 빠졌다 이런 지적하십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 내부에서 그동안의 정책들 또 뭐 여러 가지 검토해서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네, 예. 이게 정말 책상에서 누가 이게 끄적여 놓으신 것 같은 정말 너무 혹평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하락인데다가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는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그리고 지금 시어슴 청년도 역대 최고치. 이게 장관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계속해서 있어 왔던 일인 것 같은데 더 심각해졌어. 근데 이런 상황 인식에 비해서는 너무 이 대책들이 안이하다는 겁니다. 특히 고졸 군장병 대상 취업 지원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수집을 해서 고용보험 DB와 연결하는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그러면서 이 DB를 활용해서 장기 미취업 위험군을 선별하겠다.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어떤 청년이 이거에 선뜻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아시다시피 시어슴 청년들을 일단 찾아간다는 시어슴 청년들을 이렇게 장미 미취업 위험군으로 이렇게 선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제가 청년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거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여기 적혀져 있어요. 네네. 물론 조사를 인용을 하셨긴 한데 8페이지에 보면 근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는 결국 기업이 하는 거지 정부가 하는 거는 기업이 일자리 창출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 일자리 사업 중에 사실 이 대책에서는 크게 새로울 건 없는데 지금 10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고용부에. 근데 이 10개 사업들을 다 점검해 보셨습니까? 청년 일자리 사업 10가지를 네. 전체적으로 지금 고용부에서 점검하지 하고 못했습니다. 있는 사업들. 대학 일자리 지원 플러스라든지 지역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모든 정책을 제가 다 점검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시죠. 네. 지난번 제가 예결위 때도 한번 장관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거를 더 이렇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청년 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기존에 한 사업들을 점검을 아직 안 해보셨다는 거는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 사업에 1조 2,800억 정도를 지출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고용부 본 예산의 한 3.6% 정도 수준인데 대다수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8천억 정도가요. 그리고 청년 일경험 지원이 2,100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거의 집중 투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1조 2,800억 중에 거의 1조 가까이가 이 두 개 사업에 쓰이니까요. 근데 이 두 개 사업을 보니까 가장 큰 차이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500인 이상 기업도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여 기업을 보니까 73.3%가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9.6%밖에 불과해요. 그런데 실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왜 이 기업이 이 참여를 주저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지원 금액도 작고 월 60만 원. 그리고 일경험을 위해서 요구되는 그런 행정 지원이라든지 멘토링 제공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더 거추장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의 실적은 61.3%밖에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청년 일경험 지역 사업과 다르게 이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은 500인 미만 기업에만 사업장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의 목소리는 오히려 500인 이상의 기업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준다면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업들도 여럿 있습니다. 오히려 일경험에서 수요가 없고 오히려 도약 장려금에 대한 수요가 더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데 500인 이상의 어떤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검토해 네.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불공정 채용을 없애는 게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여기 동의하시죠? 예, 그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9월 9일에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극히 일부 사례라고 믿겠지만 최근에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 채용권을 부여하자고 하다가 말았다라는 그런 논란을 보도에서 본 일이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불공정의 대명사 아닌가. 임금 체불, 안전관리 소홀을 없애야 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어떤 노조에 대한 폄훼성 발언이 아니라 고용 세습 문제는 없애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노동부에서 어떤 이 지시에 대해서 어떤 걸 이행했습니까? 거의 다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그 사업장 뭐 지금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원상 회복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근데 이게 왜 자꾸 다른 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의원실에는 후속 조치가 없다라고 보고 장관님은 또 후속 조치 하신 거를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제가 어떤 거를 그 아까 전에 그 매뉴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거를 신뢰를 해야 될지 사실 이제 의문이 오는데 그러니까 조치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후속 조치할 게 없습니다. 대통령 말씀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보도가 나온 그 사례가 언론에 한번 났어요. 났고 그래서 그 언론에 기초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례밖에 없었습니다. 전수조사를 정례화해 주시고 그리고 장기 근속자 그리고 정례공사 등의 이런 사촌인의 친족을 우선 특별 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그리고 요구하는 행위를 불법 행위로 규정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3년 이하 징역이라든지 뭐 3천만 원 이거는 뭐 당연히 뭐 유동적이겠지만 이런 벌금을 규정하는 채용 절차 공정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장관님도 여기에 동의해 주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불공정 채용 근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대통령 말씀 그 국무회의 말씀 전후로 저희들이 일체적으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후속 조치를 했으면 후속 조치를 했다고 알려주시면 되는 거를 왜 자꾸 후속 조치가 없다고 해서 더 없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사안도. 조지현 의원님, 네, 정리하시죠. 네. 다음은 네, 이용 의원님.